자, 유쾌, 상쾌, 통쾌하게 자, 토익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자, 116번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116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녀석은 잘 하시겠지만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죠. 제가 사실 잘 하시겠지만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모르는 학생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하는 얘기니까 혹시라도 모르셨으면 내가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인가 봐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anyway, 자, 이 아이는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리에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의미가 어때요?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 기본적인 전치사들이기 때문에 뜻이 굉장히 많은데, 자, as는 주로 이제 자격의 전치사로 쓰이죠. 뭐뭐로서. 그 다음에 모양과 상태를 나타냅니다. 요거는 한국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뭐뭐처럼 이런 뜻이에요. 자, to라고 하는 전치사는 워낙에 뜻이 많아서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기본적으로 지향점과 목적지, 방향을 나타내서 어느 쪽으로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어디를 향해서의 그런 개념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쉽죠. 요거는 반대와 대립입니다. 기본 전치사지만 자, 뜻이 한 20가지쯤 있는 to하고 C번의 against는 달라요. 자, within은 뭘 나타내죠? 범위를 나타내는데 무엇 이내에 있는 것을 나타내죠. 주로 이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거리, 얼마의 거리 이내에, 어떠한 장소 이내에, 얼마의 기간 이내에, 몇 킬로의 무게 이내에라고 하는 이런 명사들이 주로 달려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냥 이내라고 그냥 외우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께 치명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8시 이내로 내가 돌아올게. 우리말로는 되지만 영어로 안 돼요, 여러분들. 기간만 됩니다. 8시가 지금 3시간 남은 상황이라면 3시간 이내에 돌아올게. within 3 hours는 가능해도 within 8 o'clock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어를 그냥 공부하고 단어에 대한 약속을 공부할 때도 어떤 단어들은 그냥 한국말로 뜻을 외우면 되는 단어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컨셉을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영어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단어들도 많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어요? 여행객들이 발견하는데요. 자, 많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카페들을 발견하지요. 그 카페들이 어떤 거예요? 등급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자, 높게 등급이 매겨진 카페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도시 이내에서라고 하는 D번이 가장 적절할 것이고요. 이 도시까지 가는 상황이면 to를 써도 괜찮습니다만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3 다음에 limit도 나와 있네요. 도시의 그런 어떤 limits, 한계점이 있죠? 그 한계점 이내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정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outskir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outskirt는 변두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변두리에서라고 하면 또 약속된 전치사는 on이에요. 자, 그래서 on the outskirts of는 자, 또 청크로 외워두셔야 활용이 가능한 표현이니까 그 점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서 그 다음에 마닐라라고 하는 도시의 한계점 이내에 자, 굉장히 좋은 카페들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6번 마무리 짓고요. 117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117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서로 품사가 다릅니다. 정답은 되게 쉽게 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품사 문제로 보시면 자, 이하에 give가 나와 있고 give는 특별한 동사지요. 왜? 자, 타동사면 무조건 3형식이라고 했는데 얘는 4형식으로 자, 쓸 수 있는 수요 동사니까. 자, 수요 동사는 목적을 2개 취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somebody 목적어가 하나 나왔어요. 얘한테 자, 행동을 한번 가합니다. 주는 행동을. 그 다음에 누구를 줍니까? 바로 뭐뭐뭐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somebody 목적어가 나와 있으면 뒤에는 반드시 something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친절하게도 형용사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반드시 명사 동반이 돼야겠어요. 자,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이 중에서 명사는 C번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C에다 쓰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은 이미 냈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문제도 이제 어휘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assure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확신하다의 뜻이 아니라 누구누구를 확신시키다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원어민이 쓰는 것과 똑같이 저 단어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이제 수동 능동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somebody한테
뭐뭐를 확신시키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 동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give처럼. 그런데 얘는 예외가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something 앞에 반드시 of를 붙여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 something이 좀 길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somebody한테 자, that 이하의 사실을. 이땐 절이 오겠죠. 이렇게 목적어가 길어져서 절이 되게 되면 앞쪽의 of는 다시 생략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 동사로도 쓸 수 있는 동사가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공부라는 얘기예요. sure 확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로 된 글만 대충 읽는 사람들은 영어로 문장을 제작해낼 수가 없고요. 영어로 문장을 제작해낼 수 없으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틀려요.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그나마 좀 맞출 수가 있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 assure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assure 다음에 somebody of something이 오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확신시키다. 그런데 만약에 somebody를 앞에다 주어로 주고 자, 그 다음에 blank로 준 다음에 바로 뒤에 of somebody가 따라 나왔어요. something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somebody가 something을 어떻게 하는 거죠? 확신한다의 개념이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렇게 되면 여긴 뭘로 써야 돼? be assured의 수동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는 무엇을 확신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다가 능동을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수동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확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싶으면 assure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으로만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을 원어민과 똑같이 느껴두셔야 그 문장이 나왔을 때 영어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야. 동의어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바로 convince가 있죠. 이 단어도 확신시켜 주다의 뜻을 가진 자, 그런 뜻입니다. 확신하다 아니에요. 자, 그럼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월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객들에게 자, 어떤 확신 이것을 갖다가 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떤 확신을 주었습니까? 확신은 다른 말로 보장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보장을 해주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보장입니까? 자, 생산 계획이요. 어떻게 된다고? 승인될 거야. 15일까지는 늦어도. 그랬어요? 15일까지는 늦어도 생산 계획이 자, 그 생산 계획이 뭘 위한 거죠? 바로 그 새로운 밴 모델이 있는데 그 자동차 모델을 위한 생산 계획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보장을 자, 고객들에게 해주었다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assure가 왜 중요하다고? assure는 확신하다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assure something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something을 목적으로 보여주고 assure를 갖다가 딱 들이대면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 assure 하면 somebody 목적어. 이거부터 생각이 나야 돼. 그래야 토익 기계야. 알겠죠? 자, 기계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시험에 잘 나오는지는 직접 확인해 보셔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18번 문제는 ABCD가 또 다 부사처럼 보이지요? 자, 그런데 매우 주의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또 예외가 되는 단어 얘기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형용사 플러스 ly가 뭐죠? 부사죠? 그럼 명사 플러스 ly는 뭐예요? 그래, 이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C번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사 자리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자리가 부사 자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십시다. 잡지가 말이죠. 통지했습니다. 누구한테 통지했을까? 바로 독자들에게 통지했는데 뭐하라고 통지했어요? 갱신하세요 라고요. 뭘 갱신합니까? 자, 바로 정기 구독을 갖다가 갱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타동사의 목적어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사 자리가 맞는데요. 자, 그래서 C번을 제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자, 정기 구독을 갖다 갱신하도록 그렇게 통보했는데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투이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뭘 받습니까? 바로 정회원의 자, 그런 등급이 되겠죠. 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자, rate에서 나왔고요. 자, rate가 이제 비율의 뜻이 있고 등급을 매기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ing가 붙었을 때는 비율의 뜻이 아니라 이것은 뭐다? 등급의 뜻이 있습니다. 자, 스페셜 멤버의 그런 어떤 등급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언제? 바로 그 제한이 expires. 파기되는 것이죠. expires도 토익에서 너무 유명한 동사고요. 파기시키다의 타동사는 없으니까 그 약속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이 평이하면 그냥 뜻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약속이 특별하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무엇을 파기하다의 뜻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로도 쓸 수 없다는 거겠죠. 거기까지 연결해 두시면 매우 토익스럽게 여러분들이 스페셜리스트가 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점 이전에 이런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 자, 바로 일찍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한 것이겠죠. 드물게 등록한다거나 종종 자주 등록하는 건 말이 안 되겠습니다. 자, 타임리가 사실은 시의 적절한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시의 적절하게 갱신하다. 이거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부사로 차고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오답을 쓰신 친구들은 C에다가 오답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합니다. 평상시에도 수업을 해보면 C에다가 오답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시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118번은 마무리를 짓고요. 자, 119번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비슷비슷해요. 다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submit가 뭐뭐를 제출하다의 타동사고, 자, report가 목적어면 이 자리엔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어요? 여기서는 전치사가 지금 생략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약속의 근거에서 그럼 전치사가 생략되느냐? 아무 때나 막 생략해도 되면 그거 말이 안 되죠. 뭔가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생략되는 경우를 보는데요. 어떤 명사가 뒤에 달려 있어요? 기간 명사가 달려 있죠. 그죠? 기간의 명사 앞에 생략될 수 있는 전치사는 뭐야? 이거 여러분들 면접장 가서도 수태 만날 수 있는 거라고. I take a walk every day. 자, 그 다음 내가 매일 산책하는데 for 30 minutes인데 for를 생략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면접장에 가서 맨날 고민하죠. 그죠? 잘 모르니까. 근데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기간의 전치사 for가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for가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말이 안 돼. 왜냐면 5일 동안 계속해서 리포트를 제출해? 자, 그러면 화면을 좀 저를 좀 잡아주실래요? 5일 동안 보고서를 계속 이렇게 제출한단 말이에요. 5일 동안? 이렇게? 5일? 오일 뱅크.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말이 되겠습니까? 5일 동안 제출한다는 게.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간의 전치사가 생략되지 않았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러면 기간 전치사 말고 또 생략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게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라, 여기서부터가. 자, 바로 단위의 전치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위를 얘기할 때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이런 표현 들어봤죠? once a week. 들어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자, 이때 어는 여러분들 뭐 대신에 온 거예요? per라고 하는 전치사 대신에 온 거야. 자, per라고 하는 전치사가 단위를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5일당 한 번씩, 자, 지금 보고서를 제출한다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또 단위의 전치사가 없습니다. 단위의 전치사는 아무 때나 생략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 per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per라고 하는 단어는요, 반드시 무관사고요, 무한정사입니다. 수식하는 단어도 없어야 되고요, 관사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1마일당이라고 얘기하면 per mil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5일이 나와서 형용사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바로 per를 갖다가 붙여 쓰지 않고 생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일당, 매 5일당 한 번씩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전치사가 생략됐다? 단위의 전치사가 생략됐다. 근데 단위의 전치사는 언제 생략된다? 바로 이렇게 무관사의 무한정사로 나와 있는 명사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면 생략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5days가 단위의 개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뭐가 되겠습니까? several은 몇몇의 뜻이잖아요. 몇몇은 이미 정해지지 않았잖아.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5days가 말이 돼? 안 되는 거죠. most는 대부분의, 이것도 말이 안 되죠. some은 약간의, several이 some인데 뭐, 그죠? 다만 여러분들 s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부사로 사용될 수 있어요. 형용사로 안 쓰이고. 그러면 무슨 뜻이 있습니까?
about의 뜻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some 5 days는 사실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대략 5일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대략 5일이 들어가면 안 되겠어. 알겠죠? 자, 그래서 매 5일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단위가 매 5일마다로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정답을 여러분들 C번에다 선택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매 5일마다라고 하는데 every를 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죠? 자, some every 5 days면 대략 매 5일마다면 some 다음에 every가 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every를 생략하고 있는 것처럼 쓰는 것도 문제야. 그래서 우리말은 정황어기 때문에 막 그냥 정황에 따라서 막 생략하고 막 쓰는데 영어는 그런 정황어가 아니라 논리어기 때문에 생략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들을 또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거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강의 초반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every 다음에는 단수명사만 온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해요? 복수명사가 왔죠? 새롭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every 다음에 복수명사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수형용사 다음에 복수명사가 올 때만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형용사로부터 수식받는 요것을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every 5 people 그러면 매 5사람들마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식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단위의 전치사 per는 지금 생략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용구로 왜 every 5 days는 도대체 자,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형용사, 명사인데 왜 도대체 부사 자리에 나오고 전치사는 어디로 갔고 뭐가 간 거야?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맨날 모르고 관용구로 외우고 하지 마시고 자, 정확하게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조금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고요. 문제풀이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영어에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어려웠을 겁니다. 따라서 전치사 생략의 두 가지 약속 케이스 잘 기억하시면서 이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석하고 가죠. 괄호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이 회사의 리서치 팀을 갖다가 이끄는 거예요. 헤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이끄는 자, 그런 모든 이사님들은 요청을 받습니다. 뭐 하시라고? 자, 보고서 제출하시라고. 자, 매 5일마다. 다시 every 플러스 수사가 있으면 every days는 안 돼요. 근데 every 수사 days는 가능합니다. 그 수로 묶인 자,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의 단위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9번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120번이고요. 120번은 뭐 1초짜리 문제네요. 더하고 명사 사이에 품사를 찾습니다. 자, 요거 아니면 안 되겠죠? 동사고 두 단어 이상이니까 이렇게 수식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ttached가 되겠고요. 자, fill out이니까 채우는 거죠. 뭘 채우는 겁니까? 바로 양식을 채우는 거니까 자, 그 첨부된 양식을 어떻게 알아? 자, 바로 작성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so as to는 in order to의 뜻이죠. 뭐 하기 위해서? 바로 받기 위해서. refund는 환불을 받는 겁니다. 자, returned item. 그래서 반송된 아이템에 대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 양식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도, 자, 마무리를 저희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고, 자, 첫 번째 즐겁고, 두 번째 유익하고, 세 번째 임팩트가 팡! 오는, 자, 그런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 강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과 세 번째 강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제발